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어디선가 들은 얘기여가지고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기도나 치성이나 굿당 들어갈 때 중요한 기도나 중요한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기운이나 살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천도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음식을 가려요. 7가지를 가린다 했잖아. 7가지. 음식 6가지. 술, 닭, 계란, 돼지고기, 그리고 생선, 그리고 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성관계예요. 성관계. 이 7가지를 금지해야 돼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음식들은 다 누리고 비리는 음식들이에요. 누리고 비리는 음식이고 그래서 성관계는 피부정이 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이 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안 좋은 기운을 내가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청결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6가지와 금지 성관계라고 7가지라고 했어요. 관계라는 거는 똑같아. 그 이유 때문에 깨끗해야 돼서 그냥 붙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오래 썼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그냥 그 귀신이 그 물건 타고 이동하고 싶을 때 이게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귀신도 보통 이제 얘네가 움직이는 힘, 말하는 힘, 이게 다 귀신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귀신들도 힘을 기른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근데 자살기 같은 경우 수살기나 객삭이나 보통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근데 얘네가 세월이 좀 오래 흐르면서 그 기운을 얻어서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 이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귀신도 똑같아. 그러면은 이제 지가 움직일 힘이 좀 딸려. 그럼 물건을 타고 가고 싶어. 그럼 물건에 붙는 거야. 그냥 이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물건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거야. 왜냐면 귀신이 움직이는 힘을 기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의 매개체가 되는 거지. 되게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물건에 대해 얘가 한서려 있을 때 그런 경우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가 다양한데 그럴 수도 있어.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제가 보편적으로만 설명한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갖고 예전에 윤진삼 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 그걸 기억할걸요? 제가 자살기 하나를 봐요. 그 집에서. 근데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자살기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요. 원래 자살기는 이동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동할 수 있는 자살기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야. 어떠한 이유가. 왜 움직였을까?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근데 그때 자살기에 이동한 거는 징할아버지였잖아요. 징할아버지가 징을 치면서 인도를 한 거잖아. 죽은 자를. 그래서 그 안에 넣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이 원인을 찾아야 돼. 없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살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안에 우환은 많이 돌았어요. 왜냐면 제 거 영상 보시면은 이제 그 진또의 앤서 TMI라고 해서 영상 올라갔잖아요. 무당이 된 썰, 신고받은 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렸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신병, 그러니까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영상을 보면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조상신이 와 있어서 힘들었던 거 아닐까. 근데 아팠던 적은요 단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제가 이제 원룸에 혼자 살았거든요.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근데 저녁에 딱 누웠어요. 잘라고. 술도 안 먹었거든요. 딱 누웠는데 이런데 여기가 되게 아픈 거예요. 심장이랑 여기 폐 쪽이랑 이러면은 바늘로 찌르듯이 있죠. 숨을 조금만 들여 마셔도 바늘로 찌르듯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숨도 못 쉬는데 엄마한테 전화하고 119를 불렀어요.
그 119를 불러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365 보건대 그 365 보건대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심장 검사부터 해갖고 심장 소리, 폐 검사, 폐막 검사 무슨 검사랑 검사 싹 했거든요. 그리고 진통제를 맞았는데 그래도 아픈 거야.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거. MRI 검사부터 해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유를 모르겠대.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원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도 안 통했어 제대로. 그 진통제랑 진통제가 이거 막 약 있잖아요. 이거 6개인가?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단 모르겠대. 지켜봐야겠대. 그리고 한 일주일 있었나? 일주일 있으니까 딱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수면제 맞고 잤거든요. 잠을 못 잤어. 너무 아파갖고. 그래가지고 자고 딱 일어났는데 어?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파. 너 집에 갈래? 이러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신병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한번 신병 왔던 것 같아. 제가 자고 있나서 엄마 나 이제 엄마 나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지켜봐야 된대. 왜냐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잖아. 근데 일주일 동안 되게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내가 뻥친 줄 알았대요. 어떻게 자고 있나는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안 아프다고? 진짜 의사 쌤도 내가 뻥치는 줄 알았대. 근데 내가 뻥칠 이유가 없잖아. 뭐 말도 안 된대 쌤이. 근데 저 괜찮다고 퇴원 시켜주셔도 됐다고. 만약에 혹시나 너 뭐 이상 증 죽음 졸라 뭐야? 왜 이게 재생이 되지? 왜 내 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생이 되지? 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 못하는 건데 그 아이 사주에 동생이 있으면요 불임인데 불구하고 동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 케이스를 봤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손님 중에도 지금도 연락하시는 손님이거든요. 오래됐어요. 한 6년 됐나? 제가 기도드린 지 6년 정도 됐는데 그분도 지금 결혼하셨는데 그 세 자녀예요. 세 자녀인데 그 큰 누나가 이제 저한테 기도 올리시는 분인데 오래됐거든요. 6년 됐는데 일단 이 막내 동생분이 되게 걱정했어요. 걱정을 한 이유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분이 그 자궁이 안 좋으셔서 임신하기가 힘들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힘들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일단 이거였어요. 이 썰을 하나 풀어주면은 어쨌든 6년 됐잖아요. 6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결혼한 그 막내 동생분이 내가 알기로는 막둥이라고 하죠. 3년인가 4년 전에 결혼하셨는데 자기 거 보면서 가족들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만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그 물어봤대. 막내 동생 물어보니까 가족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그 집안이 좀 그걸 봐요. 집안끼리를 보는 좀 집안이에요. 왜냐면 대대로 좀 약간 집안이 가문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의사시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안 했대요. 엄마가 알면 난리 난다고. 그 남자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불면 그 직업을 싫어할 거라고. 그래서 한 2년 연애했었는데 가족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대. 혼날까봐. 근데 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이제 막내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솔직히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 결혼하고 싶어갖고. 근데 당연히 엄마가 반대하지. 반대했는데 어쨌든 결혼수가 들어서 결혼은 성립을 했어요.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고 다행히 결혼은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으니까. 나이도 있고 당연히 이제 결혼은 성립이 됐으니까 아이가 궁금해서 봤는데 일단은 병원에 갔는데 판정을 받았대. 동생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 자궁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결혼은 했잖아요. 결혼은 했고 이건 좀 다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양한 아이 케이스가 아니라 좀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그 남편 사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분은 원래 자궁이 안 좋아서 결혼하기 힘들다는 거 옛날부터 알았고 어쨌든 그게 걱정돼서 아이를 계속 물어봤었는데 그 남편이 그 딸이 있었어요. 사주에. 그것도 결혼수가 들고 바로 그 해에 아기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사주에는 딸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올해 안에 무조건 가져야 된다. 뭐 병원에서 뭐가 됐든 간에 남편의 사주가 있기 때문에 올해 꼭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케이스긴 해. 근데 남편한테 그 자식의 사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몇 달 지났나?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큰 누나분께서 동생 임신했다고. 근데 딸이래. 난리가 난 거지 집안에.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노력 끝에 아이가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랑 비슷한 거지. 눈 감고 있는 귀신이요. 그니까 진짜 얘네가 제일 소름 끼치거든요. 그니까 움직이지 않는 망자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걔네를 왜 무서워하냐면 눈을 감고 미동도 없어. 얘네가 진짜 무서운 게 언제 풀릴지 몰라. 얘네가 갑자기 눈 딱 떠봐. 졸라 무섭다니까? 오히려 움직이는 애들 쟤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러는데 가만히 있는 애들 있죠. 진짜 눈만 딱 감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 애가 제일 무서워. 구덴터끼리 폐허강 간 거 있거든요. 폐모텔인가? 갔는데 꼬마애가 한 방에 꼬마애가 눈을 감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눈을 감고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야 얘 꼬마애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어. 이러고 있었거든요. 꼬마애가 여자애가 꼬마 귀신이 눈 감고 이러고 있길래 내가 이러고 쳐다봤어요. 방송 겁나 터질 때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야 얘 왜 안 움직이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내 발로 나한테 기어오는 거야. 완전 놀래갖고 진짜 소름 끼쳤어. 내가 너무 놀래갖고 뒷걸음질 쳤거든.